안녕하세요. 다빈치 리졸브 마스터 트레이너 박원주입니다. 저는 칼라리스트 겸 기술 감독입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요, 다빈치 리졸브에 있는 에디트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다빈치 리졸브가 예전에는 에디트 페이지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새롭게 16 버전의 컷 페이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사실 조금 틀립니다. 예전에는 에디트 페이지만 있어가지고 모든 기능을 다 거기서 수행을 했는데요. 컷 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스피드한 편집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러프컷 편집은 컷 페이지에서 시행을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에디트 페이지로 이동을 하셔서 디테일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에디트 페이지에 있는 어떤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 리졸브를 처음 실행을 시키면 지금과 같은 프로젝트 매니저 창이 뜹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모든 프로젝트들이 여기에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직접 프로젝트를 실행시켜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더블 클릭을 하시면요, 이제 다빈치 리졸브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는데, 처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에디트 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디트 페이지의 인터페이스를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페이지의 인터페이스는요, 좌측 부분이 미디어 풀입니다. 그래서 편집 환경에서 사용되는 많은 클립들을 이쪽에서 관리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창은 소스 뷰어 창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클립을 선택했을 때 그 클립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또 다른 창이 있는데요. 이 창은 뭐냐면 타임라인 뷰어 창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타임라인이 있고요. 이 타임라인을 핸들링하는 여러 가지 툴바들이 가운데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미디어 풀에 미디어를 조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 리졸브에는 사실 미디어 풀 안에 미디어를 임포트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편한 방법은 아무래도 폴더에서 바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겠죠. 그래서 폴더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 미디어 임포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클립 미디어 창에 가셔서요, 파인더죠. 파인더에 가셔서 바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요,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뜹니다. 이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클립이 가지고 있는 정보, 프레임 레이트와 레졸루션 사이즈가 지금 현재 프로젝트의 기본 설정하고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립에 맞춰서 프로젝트 세팅을 할 거냐라는 안내 메시지입니다.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체인지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원래 미디어 폴더가 가지고 있었던 디렉토리 구조가 바로 빈 창으로 적용이 돼 가지고 자동적으로 카테고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오디오도 있고요, FX도 있고, 그래서 서브 폴더가 자동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자동 빈 창이 관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새로운 빈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몇몇 클립들은 또 여기에 맞춰서 조금 소팅을 하셔야 될 텐데요. 그래서 새로운 빈을 추가하시기 위해서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요, 다음과 같은 뉴 빈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뉴 빈을 클릭을 하시면요, 이름을 네이밍을 넣으실 수가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찍은 비행기 컷들이 있어서 이 것들을 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클립들을 특정한 빈 안에 넣으셔야 되는데, 클립들을 소팅하는 방법, 보는 방법들이 미디어 풀 안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좌측은요, 사이드바로서 빈 창들의 종류들이 나와 있고요. 가운데는 지금 썸네일 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리스트 뷰가 또 가능합니다. 특히 리스트 뷰는요, 우측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세부적인 컬럼들에 대한 레이아웃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선택도 하실 수가 있고요. 필요한 부분은 빼실 수도 있고, 그것을 프리셋으로 저장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 풀의 옵션 창이죠. 여기 점 3개가 있는데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필름 스트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클립을 갖다 놓고 스크럽을 하시면요, 전체 클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주 쉽게 보실 수가 있고, 필름 스트립을 쓰는 경우에는 전체 클립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테이크가 좀 긴 거라 하더라도 쉽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 썸네일 방법으로 다시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특정한 빈에다가 몇몇 클립들을 넣어야 되는데요. 그것에 맞춰서 좀 소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메뉴에 보시면, 여기 메뉴에 보시면은 소팅할 수 있는 이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네임으로 소팅을 하면 다음과 같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3개의 클립을 여기다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아주 편하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하셔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빈치 리졸브의 미디어 풀에서 어떻게 타임라인 안에다 클립을 놓을 수 있는지 방법적으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게 그냥 해당 클립을 강제로 타임라인에 놓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테고요. 보통 그렇게 쓰지는 않죠. 보통 뷰어 창에다 올려놓고요. 인 포인트와 아웃 포인트를 잡아서 타임라인에 놓을 수 있을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오버레이 기능을 통해서 대표적인 오버라이트, 인서트, 기타 등등의 방식으로 타임라인에 얹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것들을 실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클립을 타임라인에 다음과 같이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게 되면요, 커서 부분이 있는데 이 커서가 기본적인 셀렉션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셀렉션 모드를 통해서 클립을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요. 당연히 사이즈 조절도 가능하시겠죠. 자, 지금과 같은 거는 강제로 끌어들이는 경우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인 포인트와 아웃 포인트를 좀 잡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클립을 소스 뷰어 창에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소스 뷰어 창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시면 플레이 헤드를 움직이셔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스크러빙이 가능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크 인 찍으시고 어느 정도까지 가신 다음에 마크 아웃을 찍으시면 되겠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는 안 하고요. 또 어떻게 쓰죠? 키보드에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키보드 단축키가 있죠. 그래서 키보드에 보면 JKL이 있습니다. 그래서 JKL을 써가지고 스크러빙을 빠르게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단축키로는 또 뭐가 있냐면 인 포인트와 아웃 포인트를 잡는 단축키가 있죠. 그게 바로 키보드의 I하고 키보드의 O입니다. 그래서 JKL과 키보드의 I, O를 쓰셔가지고 좀 빠르게 인 포인트와 아웃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키보드에 O를 써서 아웃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클릭을 하시면 변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 포인트, 아웃 포인트를 잡고 밑에다 떨궈 넣으시면 다음과 같이 또 타임라인에 안착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런데 또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한번 플레이를 좀 해보면요. 사운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운드가 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제가 예를 갖다가 타임라인에다 이렇게 끌어 놓으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비디오와 오디오가 같이 움직이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 컨텐츠가 어떤 컨텐츠냐면 트레일러 작업입니다. 트레일러 작업이다 보니까 비디오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배경에다가 배경 사운드를 뮤직을 좀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편집할 때 비디오 온리 기능이 있으면 조금 더 빨리 효율적으로 작업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 기능이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밑에 보시면 필름 스트립이 있는데 요 아이콘이 바로 비디오 온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디오 온리가 가시고요. 당연히 옆에 있는 것은 오디오 온리입니다. 그래서 움직이시면 보시면 오디오 온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디오만 필요하니까 비디오를 갖다 놓으시는데요. 당연히 다빈치 리졸브에서도 오버레이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넣을지에 대한 기능이 제공이 되어 있고요. 지금 플레이 헤드가 어디 있냐면 끝에 가 있죠. 그래서 끝부분에다가 인서트를 하겠다. 그러면 메뉴 중에 보면 append at end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놓으시면 자연스럽게 그런데 지금 비디오가 같이 오디오가 같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비디오만 끌어서 at the end 하시면 지금과 같이 들어가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시다 보면요. 이제 오디오도 임포트를 하시게 됩니다. 오디오도 임포트를 하시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배경음악을 넣겠다라고 하시면 배경음악을 끌어서 오디오 창에다 갖다 놓으시겠죠. 그래서 오디오 창에다 놓으시면 다음과 같이 자동적으로 오디오가 생성되는 거, 오디오 트랙이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오디오 작업을 하실 때 조금 유념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보통 작업을 하시다 보면 간간히 오디오 싱크가 틀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클립들을 끊임없이 이동을 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이동을 하시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오디오의 링크가 끊어져서 특정한 사운드가 추가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특정한 오디오 트랙에 락을 건다든지 혹은 그런 것들이 어플라이즈 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으면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그래서 오토 셀렉트라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오토 셀렉트를 다음과 같이 보시면 이 아이콘이 오토 셀렉트예요. 그래서 이 오토 셀렉트를 꺼 놓으시면요. 자, 이게 켜 놓으시면은 제가 무엇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인서트를 하실 때 다음과 같이 이런 부분들이 오디오 싱크가 깨지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오토 셀렉션 버튼을 꺼놔 주시면요. 제가 특정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적용이 안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셀렉션 버튼이 있고요. 그 옆에 보면 또 다른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락 버튼입니다. 그래서 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요. 지금처럼 비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인서트를 한다 하더라도 클립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다빈치 리졸브 안에서 오디오 작업을 하고 특히 오디오 싱크와 관련된 문제들이 생길 거를 우려를 한다면 오토 셀렉트 버튼과 락 버튼이 있다는 것을 조금 염두를 해 주시면 편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오디오 사운드를 좀 들어보면서요. 배경음악이 조금 크게 나오네요. 그래서 볼륨을 레벨을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빈치 리졸브의 가운데 바가 있죠. 이 바가 오디오의 레벨을 조절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레벨을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디오 볼륨을 조절했으니까 아무래도 락 버튼을 좀 해 놓으면 좋겠죠. 자, 지금은 이제 오디오를 임포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비디오와 오디오를 갖다가 싱크를 맞춰가면서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타임라인에 얹을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인터뷰 컷이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운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컷을 인포인트와 아웃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데 그랬을 때 분명히 오디오 웨이브 폼이 볼 수 있다라고 그러면 아마 편하게 그 포인트를 쉽게 잡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기능이 뷰어 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클립에 대한 인포인트와 아웃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오디오 웨이브 폼을 들어보신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키보드에 JK를 쓰셔서 인포인트와 아웃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고 K를 쓰시면은 한 프레임씩 이동하실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인포인트와 아웃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으시겠죠. L을 2번 누르면 2배속이 되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세부적인 설정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특정한 웨이브 폼의 모양을 보시면서 아웃 포인트를 잡으시면 쉽게 넣으실 수가 있으실 테고요. 그것을 타임라인에 얹겠다 하면 어펜드 엔드 하면 지금과 같이 들어가시겠죠. 자, 이제 한번 좀 플레이를 좀 해보면요. 러프하게 좀 플레이를 해보면요. So, in this film, making a documentary about how airplanes change the world, it's really important to go out and shoot the
전체적으로 컷들이 어느 정도는 타임라인에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첫 번째 컷과 네 번째 컷을 보면 약간 좀 반복되는 느낌도 들고 있고 조금 길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사운드는 보이스는 그대로 가면서 앞부분에 다른 컷을 좀 인서트 컷으로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보통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냐면요, 전체 길이 안에서 특정한 시간을, 특정한 뭐 1초가 됐건 2초가 됐건 특정한 정해놓은 시간에 그 컷이 들어가면 훨씬 더 좀 정확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타임코드 밸류를 사용해서 인포인트와 아웃포인트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좀 컷을 불러드려 보죠. 그래서 이 컷을 좀 불러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에서 인포인트를 잡고요, 특정한 부분에서 아웃포인트를 잡는데, 이러면 구체적으로 계산하기가 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잡으시냐면요, 특정한 거리에서 인포인트를 잡고요, 여기에 보면은 타임코드 밸류를 입력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플러스 예를 들어서 200을 입력하시면 2초와 0프레임을 이동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엔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플레이 헤드가 그 위치에 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웃 포인트를 잡아주면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길이를 조절하실 수 있겠죠. 당연히 마이너스를 입력하시면요, 마이너스 1초 00을 하시면 다시 플레이 헤드가 이동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2초를, 그러니까 지금은 플러스 1을 넣어서 이렇게 타임코드 밸류를 넣어서 아웃 포인트를 잡고요, 거기에다가 오버라이트를 해버리면, 오버라이트를 하면 다음과 같이 오디오 싱크가 보이스는 깔려 있는 상황에서 제가 원하는 부분에 정확한 길이에 맞춰서 임포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요 TC를 바탕으로 해서 임포트하는 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요 툴바 기능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툴바 기능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앞부분에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셀렉션 기능이 있고요, 뒷부분에 보면 뭐 트림하고 다이나믹 트림 모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맨 마지막 부분에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보면은 블레이드가 있습니다. 컷을 잘라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한 위치에 가서, 화면이 조금 좁으니까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위치에 가서 블레이드를 쓰시면 다음과 같이 컷을 자르실 수가 있죠. 잘라보시면 이동할 때 이렇게 뭐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동을 하시다 보면은 엔드 포인트에 가가지고 이렇게 자석처럼 붙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스냅핑 기능입니다. 근데 스냅핑 기능을 껐다가 다시 작업을 하시고 다시 원래 디폴트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 다시 이거를 키시면 좀 번거로우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실 수가 있냐면요, 클립을 이동할 때 스냅핑의 단축키인 N을 누르시면, 키보드에 N을 누르시면 일시적으로 스냅핑 기능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을 하실 때는 스냅핑 기능이 풀린 상태에서 조절을 하시고요, 그게 다 끝나고 놓으시면 다시 디폴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거를 경우에 따라 좀 쓰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보통 하면 이렇게 붙게 되는데, 움직이는, 클릭하고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 N을 누르시면요 잠시 꺼집니다, 스냅핑 기능이. 그래서 지금과 같이 스냅핑 기능이 작동을 안 하다가요, 이걸 놓게 되면 다시 스냅핑 기능이 켜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냅핑 기능도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화면을 축소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화면을 축소하는. 그래서 클립을 조금만 더 갖다 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립을 그래서 4개 정도 더 갖다 놓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클립이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스크롤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 스크롤 방법 말고 타임라인을 축소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우측이 그것인데요,
자, 화면을 축소하는 거는 편집할 때 보면은 상당히 많은 쓰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단축키로 조금 기억을 해 놓으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확대하는 타임라인의 그 줌아웃하는, 줌인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커맨드 플러스. 그리고 줌아웃하는 방법이 커맨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커맨드와 플러스 마이너스를 쓰시면은 타임라인의 그릴을 축소 확대하실 수가 있고요. 또다시 하나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확대를 한 상태에서 원래 풀 타임라인을 볼 수 있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Shift Z입니다. 그래서 커맨드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Shift Z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작업하실 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축소 확대하기 위해서는 커맨드 마이너스 플러스를 누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확대된 상태에서 Shift Z를 누르시면 언제나 풀 화면을 보실 수 있다라는 걸, 풀 타임라인을 보실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임라인에 대한 보는 방법들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옆에 보시면 더 많은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가 뭐냐면요. 얘를 좀 클릭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뷰와 관련된, 보는 메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스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택이라는 게 이 스택 기능이 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트라이얼 버전을 만든다,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든다 했을 때 동일한 시퀀스 안에서 새로운 시퀀스를 만들다 보니까, 새로운 버전의 시퀀스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타임라인이 동시에 보면은 아마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던 아니면 레퍼런스 참조를 하던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타임라인 창 안에 여러 가지의 시퀀스를 올리는 방법이 바로 스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이 드롭다운 메뉴가 있어서 여러 가지 시퀀스가 있으면 이 드롭다운 메뉴에 뜨실 거고요. 우측에 보시면 또 아래로 확대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확대하는 버튼이 있어서요. 이 버튼을 쓰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하단 부분에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원하는 부분을 드래그 앤 드롭 하셔서 지금과 같이 아주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택 기능이 있어서 조금 더 타임라인을 원활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인터페이스는 조금 설명이 된 것 같고, 이 트림 모드와 다이나믹 트림 모드를 중심으로 해서 다빈치 리졸브 편집 툴에서 사용하고 있는 트림 모드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통 우리 이제 디지털 방법이라고 그랬죠. 아까 셀렉션 모드, 타임라인의 그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커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셀렉션 모드는 대단히 디지털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컷을 이동한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다른 컷들에 영향을 주지 않죠. 근데 반면에 트림 모드라는 거를 쓰게 되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트림 모드의 기능들이 롤, 리플, 슬립, 슬라이드와 같은 기능들을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임라인이 좀 너무 넓으니까요. 타임라인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컷들이 조금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 컷을 조절을 한다. 그러면 지금은 셀렉션 모드이기 때문에요. 제가 얘를 조절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클립에 영향을 주지 않죠. 반면에 이것이 아니라 트림 모드를 쓰시게 되면 다른 클립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셀렉션 모드, 이 정도 단축키는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단축키가 나와 있는데 A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트림 모드 단축키를 보시면 T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드로서 다이나믹 트림 모드 W가 있는데, 트림 모드를 조금 더 멀티플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이해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트림 모드를 좀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림 모드 같은 경우는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을 다빈치 리졸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곳에
마우스를 위치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기능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 지금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제 리플이죠. 리플. 자, 그런데 화면을 조금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확대를 해보시면요, 다음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보시면요, 제가 리플을 작동을 할 때요, 타임라인 뷰어창 상단을 보시면요, 우측 상단을 보시면은 현재 클립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핸들링하고 있는 클립의 아웃 포인트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 포인트, 다음 컷의 인 포인트가 보여지고 있는 거죠. 자, 반면에 마우스 포인트를 가운데 갖다 놔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콘 형태가 이런 식이 됩니다. 이런 식. 그리고 양쪽이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요, 이렇게 선택이 되면요,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죠. 지금 엔드까지 와서 그런데 조금 당겨 놓고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놓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전 컷의 아웃 포인트, 그 다음에 후 컷의 인 포인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롤 기능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포인트를 또 다른 쪽으로 바꿔볼게요. 썸네일이 있는 이 가운데로 움직이시게 되면요, 얘 아이콘 모양이 또 바뀌게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요, 다음과 같이 바뀌죠. 그렇죠? 지금 이걸 뭐라 그러냐면 대표적인 슬립입니다. 슬립. 그래서 전체 타임라인 안에서의 길이는 바뀌지 않은데 해당 클립의 인 포인트와 아웃 포인트가 다음과 같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타임라인 뷰어창 우측 상단에 보시면요, 상단 파트의 인 포인트와 아웃 포인트가 변하는 게 보이고요, 하단 파트의 전 컷의 아웃 포인트와 후 컷의 인 포인트가 보여지죠. 자, 마우스 포인트를 또 다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포인트를 밑으로 내려보면요, 아이콘 모양이 또 바뀝니다. 아이콘 모양이 다음과 같이 바뀌는데요, 이 아이콘 모양이 뭐냐 하면 슬라이딩입니다. 슬라이딩. 그래서 전체 타임라인 안에서 현재 클립의 위치가 변동을 하는 거고요, 하지만 해당 클립의 인 포인트와 아웃 포인트는 바뀌지 않죠. 그래서 상단 부분은 픽스가 돼 있고요, 하단 부분이 변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다빈치 리졸브는요, 어떠한 포인트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각 기능들이 자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기능을 우리는 트립 모드라고 그러죠. 트립 모드. 그래서 트립 모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메뉴들은 여기 상단에 보시면요, 에디트라든지 트립 모드에 가시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를 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요, 트림 스타트라는 게 있는데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트림 스타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트림 스타트. 그게 뭐냐면요, 특정한 클립을 선택해 놓고, 당연히 트림 모드에 있어야 되겠죠. 특정한 클립을 선택해 놓고 이 부분부터 인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능이 바로 트림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컷이 자동적으로 안쪽으로 딸려서 들어오는 거를 조금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 밖에 좀 유용한 기능으로는요, 트림과 같은 기능으로서 뭐가 있냐면요, 셔플 기능이 있습니다. 셔플 기능. 그 셔플 기능이 뭐냐면요, 타임라인을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립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시면 이제 이동을 하시게 되시는데요, 클립을 보통 이동을 하신다 그래서 여기 있는 클립을 안쪽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 다 오버라이트가 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방식의 어떤 컷 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능이냐면요, 커맨드하고 시프트를 누르시면요, 셔플이 가능합니다. 즉 리플을 하는데, 오버라이트를 하는데 리플로 할 수 있는 오버라이트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제가 어느 위치에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얘가 알아서 컷을 교체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커맨드 시프트를 누르시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시프트를 누르시고요, 지금같이 이동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컷 순서가 자동적으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셔플과 같은 기능들을 오버레이로 쓸 수 있는 아주 클레버한 방식 또한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특정한 클립을 다른 클립으로 대체를 하고 싶어요. 대체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클립을 가지고 좀 대체를 하고 싶은데요, 이 클립으로 대체를 하고 싶은데, 대체를 할 때 보통 조금 인포인트, 아웃포인트를 해서 어느 정도의 길이가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키보드에 O를 누르면 인포인트, 아웃포인트가 나오고요. 그 정보를 보면은 대략 한 2초와 2프레임 정도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컷들을 넣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컷을 쓰는데, 이 컷에서 인포인트를 잡고요. 인포인트를 잡고 아까와 같이 타임코드 밸류를 사용해서요, 플러스 1초를 넣어서 아웃포인트를 잡고요. 아웃포인트를 잡고 그것을 이제 인서트를 하게 되면, 여기다 인서트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요, 다음과 같이 되죠. 제가 여기다가 이것을 오버라이트를 하게 되면 당연히 해당 영역에만 들어가지 뒤 영역은 남게 되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 해당 클립을 아예 전체를 클립을 인식해서 오버라이트 해주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맨 마지막에 있는 리플 오버라이트 기능입니다. 그래서 얘를 쓰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컷이 바뀌면서 자동적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빈치 리졸브 안의 편집 기능에는 리플과 관련된 아주 클레버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트림 모드를 중심으로 한 셔플 기능, 그리고 리플 오버라이트 기능 뿐만 아니라 트림의 여러 가지 기능까지를 좀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선 다빈치 리졸브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기능 설명은 좀 마친 것 같아요. 그러면 다빈치 리졸브에서 이펙트들을 어떤 거를 쓸 수 있는지, 그런 부분, 그리고 사운드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지 준비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프로젝트는 저장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새롭게 전체 타임라인을 조금 구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보시면은,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타임라인이 있고요. 아까 여기에는 이제 뭐 복수 타임라인이 있으니까 아까 우리 스택 잠깐 설명드렸는데, 스택 기능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참고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탭들이 여러 가지가 뜹니다. 그래서 탭들이 여러 가지가 뜨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복수 시퀀스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펙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툴에서 이펙트는요, 예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편집 툴 안에서 쓸 수 있는 이펙트들이 좀 한정적이었었어요. 근데 다빈치 리졸브가 스튜디오 버전이 되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합성도 가능하게요. 퓨전을 통해서 합성도 가능하고, 당연히 색 보정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페어라이트를 통해서 오디오 믹싱 작업까지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편집을 하실 때 각각의 이펙트들을 편집 환경에서 그대로 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퓨전의 같은 경우는 합성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3D 애니메이션 텍스트가 엄청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디오 FX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수 효과들도 편집 환경에서 쓰실 수가 있고요. 잘 알려진 것과 같이 편집 환경과 페어라이트 환경이 상당히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 작업을 하시다가 디테일한 오디오 작업을 하시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페어라이트로 이동하셔서 훨씬 더 디테일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어 있는 이펙트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펙트를 조금 클릭을 해보시면요, 상단 부분에 이펙트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펙트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데 이 윗부분을 좀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풀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것들이 이펙트가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디오 트랜지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 트랜지션 당연히 있을 테고, 타임라인, 타이틀 작업이 기존에 있었던 타이틀 작업뿐만 아니라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퓨전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타이틀 작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FX, 페어라이트에서 쓰는 오디오 FX, 기타 외부 VST에서 쓰는 오디오 FX까지 당연히 이거는 이제 외부에서 임포트를 하셔야 되는 경우인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기본적인 트랜지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트랜지션. 그래서 대표적으로 쓰는 게 크로스 디졸브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한번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요,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음과 같이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 타임라인을 조금 확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 다음과 같은 인터페이스가 뜨시죠. 그래서 간단하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디졸브 되는 정도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조절을 하실 때 세부 설정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클립에 관련된 모든 세부 설정에서 다빈치 리졸브는 인스펙터라는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스펙터에 들어가면 그거와 관련된 아주 디테일한 여러 정보들을 세부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존재를 합니다. 당연히 트랜지션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크로스 디졸브들을 더블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우측 상단에 보면 인스펙터가 활성화됩니다. 인스펙터가. 그래서 화면이 좁다 하면 드롭다운 요 메뉴를 확대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화면을 확대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디졸브에 대한 세부 설정을 여기에서 이제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떤 디졸브를 쓸 것인지, 그리고 비디오 방식으로 할 건지, 필름 방식으로 할 건지, 혹은 어떤 가속도를 갖고 할 건지, 그래서 이지인, 이지아웃이 또 가능하고요. 하면은 지금처럼 운동량이 적용이 돼가지고 디졸브가 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세부적인 수정 작업을 어디에서? 인스펙터에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또 뭐 타이틀 작업 뭐 이런 것들도 또 후반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작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절하는 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조절을 위해서 제가 별도의 타임라인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쪽에 타임라인을 준비를 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요. 오디오 레벨을 조절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각 클립에 대한 세부 설정도 조절할 수 있죠. 어떤 걸 통해서? 인스펙터를 통해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와 관련된 인스펙터 항목이 어떤 것까지 세부 조절을 가능한지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립을 더블 클릭하시면요. 소스 비어 창에 들어가고요. 화면의 우측 상단에 보면 인스펙터를 클릭하시면 해당 클립에 대한 세부 설정이 가능하시죠. 그래서 볼륨 조절이 가능하고 뭐 펜 피치도 되고요. 이퀄라이저 기능까지도 다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게, 여기서 조절하는 이퀄라이저는 오디오 트랙 1에 있는 첫 번째 클립에 대한 이퀄라이저를 조절하는 거고요. 그거와는 다르게 오디오 트랙 전체를 조절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믹서입니다. 그래서 믹서를 쓰시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오디오가 있잖아요. 오디오 1에 대한 이퀄라이저 기능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부 설정을 원하시면요. 이것에 대한 설정도 가능하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것에 대한 더 디테일한 작업을 원하신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페어라이트로 이동을 하시면요. 그 위치에 바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가지 세부 설정들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편집할 때는 주로 뭐 세부적인 오디오 트랙을 다 조절한다기보다는 전체의 볼륨 레벨 값을 미터로 좀 보면은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옵션 메뉴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면은 믹서가 있는데요. 그 믹서의 옵션 파트를 가보시면 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터를 활용을 하시면 지금처럼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뭐 오디오 트랙별로
보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에 출력되는 양을 아주 효율적으로 보실 수 있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보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넓은 작업창을 쓰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리고 실제 오디오 작업을 하시다 보면요, 오디오 트랙수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오디오 트랙을 추가하거나 뭐 할 때도 뭐 복수로 추가하는 방법도 있고 싱글로 추가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디오 트랙을 소팅하는 방법으로서 칼라를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다이얼로그다 그러면 대화 내용들은, 대화 보이스는 따로 색깔을 지정을 해놓고요. 그 다음 사운드 FX는 또 다른 색깔로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 배경음악은 다른 색깔로 지정을 해주면 쉽게 그 많은 트랙 안에서 쉽게 구별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좌측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오디오 트랙을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면요, 그래서 체인지 트랙 칼라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트랙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컬러를 조금 지정을 해 놓으시면 많은 오디오 트랙 안에서 쉽게 구별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오디오 트랙을 추가하실 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과 같이 싱글로 추가를 하는 방법과 멀티로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트랙을 한번 추가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트랙을 누르시면요, 다음과 같은 멀티 트랙을 기록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비디오 트랙은 추가할 게 아니니까 0으로 해놓고요, 오디오 트랙은 추가할 거니까 1로 해놓고, 위치는 어디에서 하냐면 빌로우, 지금 오디오 트랙 1번 밑으로 하라라는 거고 모노크롬으로 해달라. 그래서 애드 트랙을 하시면요, 지금과 같이 애드 트랙을 멀티플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 트랙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아까 오토 셀렉트 버튼과 락 버튼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볼륨을 조절하는지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시다 보면요, 한 클립 안에서 오디오의 레벨 값을 베어리어블 하게 좀 다르게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키프레임 방식으로 아주 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운드를 플레이를 하고요. 그래서 비행기가 나타날 때쯤이면 조금 볼륨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조절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좀 확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좀 하고요. 보시면 여기에 보면 볼륨의 레벨을 조절하는 파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레벨 값을 다음과 같이 옵션을 누르고요, 옵션을 누르고 클릭을 하시면요, 지금과 같이 키프레임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키프레임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조절을 하시면 편하게 레벨 값을 조절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벨 값을 조금 더 낮추고 앞부분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운드가 나오면서 지금처럼 레벨 값을 한 클립 안에서 여러 가지 베어리어블한 레벨 값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실질적으로 또 오디오 작업을 하시다 보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운드 FX인데, 그 사운드 FX가 사용된 다른 클립들도 대부분 동일한 라우드니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를 좀 수정을 해 놓고요, 그 값을 다른 클립에다가 붙여넣기, 복사, 페이스트를 할 수 있으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클립의 볼륨감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요, 인스펙터를 열고요, 거기에서 레벨 값을 좀 조절을 하겠습니다. 레벨 값을 조절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레벨 값을 조절을 했다라고 그러면 이 값을 다른 클립, 다른 사운드 FX에다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면 편하게 쓸 수 있는 거고, 그 사운드 FX가 많다라고 그러면 복수 선택을 하셔서 동시에 페이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절된 값을요, 한번 복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디트에 가시면 카피가 있습니다. 카피가 있고요. 그것을 특정한 클립에다가, 이게 만약에 복수라면 당연히 복수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싱글 클립이니까 싱글 클립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페이스트를 하셔야 되는데요.
페이스트 메뉴 중에 얘가 있습니다. 페이스트 어트리뷰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쓰게 되면 구체적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야 될 속성들이 리스트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은 우리는 볼륨만 필요하니까 볼륨을 어플라이 하시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어플라이 하시면 다음과 같이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클립 안에서 여러 가지 볼륨 조절도 가능하고, 혹은 하나의 클립 안에서 설정된 값을 다른 클립에 복수적으로 페이스트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디오 볼륨 조절 기능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간단하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하는 기능들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오디오 클립의 상단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요, 다음과 같은 인터페이스가 뜹니다. 다음과 같은 인터페이스. 이 인터페이스가 페이드 기능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적절한 오디오의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을 하겠다 하시면 지금처럼 아주 간단하게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 설명은 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창의 폭은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창의 폭을 좀 줄이고요. 비디오 창은 좀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립의 뭐 오픈 FX 중에 다른 기능들을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와 관련된 기능 중에는 오픈 FX를 누르시면 다빈치 리졸브 칼라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픈 FX들을 에디트 페이지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유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동일한 오픈 FX를 쓰시는데요, 칼라 페이지에서 쓸 때는 그것을 로드 창에다 씁니다. 근데 편집 창에서 오픈 FX를 쓰실 때는요, 그것을 클립 창에다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편집 창에서 적용한 오픈 FX를 칼라 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수정 작업이라든지 확인 작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오픈 FX를 쓸 건가를 잘 생각을 하셔서 쓰시면은 조금 조절을 하실 때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하나의 것을 좀 조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FX의 가우시안 블러를 한번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적용을 하면요, 오픈 FX에 들어간 거를 화면상으로는 볼 수 있는데 세부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또다시 클릭을 하시고 어디로 들어가셔야 되냐면 인스펙터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인스펙터를 들어가시면 예전에는 비디오만 있었는데 이제는 오픈 FX도 함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FX를 누르시고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효과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같이 키프레임을 좀 사용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키프레임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키프레임을 지정을 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또 아웃프레임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아웃프레임을 지정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시고 인쪽에 와서 그 값을 줄여주시면, 그리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엣지 부분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죠. 그래서 보더 타입도 리플리케이트로 하시면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오픈 FX가 먹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FX는 오디오와 마찬가지로 여기다 떨궈 놓고요. 인스펙터에 가시면은 세부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좀 기능으로서요, 화면을 리프레이밍 하시는 것들이 꽤 상당 부분 쓰이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프레이밍을 보통 하시겠다 그러시면 클립을 선택해 놓고선 인스펙터를 가시게 되죠. 그러면 인스펙터에 가시면 뭐 줌, 로테이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아니라 그 화면에 확대된 정보에 대한 키프레이밍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기능이 뭐냐면요, 타임라인 뷰어 창에 가보면 얘 메뉴가 있습니다.
트랜스폼이라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폼을 쓰시게 되면요, 화면을 확대한다든지 그 화면에 이동되는 경로를 키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선을 활용을 해서 그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터페이스가 다음과 같이 뜨시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뜨신 거에서 우선 키프레임을 넣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인스펙터에 가서 키프레임을 좀 활성화를 시키시고요. 트랜스폼과 관련된 키프레임을 활성화 시키시고 그 다음에 끝부분에 가셔서 또 키프레임을 좀 활성화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미지를 확대를 하시거나 그 움직임을 조절을 하시겠다 그러시면 스무드니스를 조절하시면 조금 더 화면을 확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실선과 같은 내용이 보이시는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핸들 비슷한 게 좀 있으신데요. 이 핸들이 바로 애니메이션을 조절하는 핸들입니다. 그래서 뭐 그 움직임을 갖다가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파워를 조절하시면은 지금과 같이 이미지의 움직임도 조절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 확대되는 값을 지금처럼 하시면 얘 동선 모양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동선 모양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수정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뉴에 보시면 델리트,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 가보시면 델리트 키프레임이 있죠. 그래서 델리트 키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원하는 부분을 바꾸실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스무드니스를 조절을 하셔서 지금처럼 움직임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하시면서 각 이미지에 대한 사이즈 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리셋을 좀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가서 프레임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후에 가서 또다시 키프레임을 잡으시고 화면을 확대하고 싶으신 것을 움직임을 주실 것을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애니메이션 효과가 들어가시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것을 조절을 하겠다 그러면 그 움직임에 대한 핸들 값들을 다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스무드니스를 통해서 그 움직임을 세부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까지 조금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쓸 수 있는 기능 중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 키프레임을 잡아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주고 소프트니스도 주고 뭐 그렇게 쓰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오토메이션 기능으로 해서 자동 키프레임이 들어가는 기능이 있으면 오히려 좀 편하실 거예요. 지금처럼 일일이 다 수작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할 수 있으면 편하시겠죠. 그래서 앞쪽에 가셔서 한번 이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립을 선택을 해 놓으시고요. 어떤 메뉴가 있냐면요. 메뉴 중에 다이나믹 줌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이나믹 줌. 그래서 보시면 그린과 레드의 인터페이스가 뜨시게 되는데요. 그린은 뭐냐면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스타팅 포인트. 그리고 레드는 이제 엔딩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그린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되고요. 레드가 됐을 때는 이제 이 위치대로 확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키프레임을 좀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린을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키프레임을 좀 조절하시고요. 이미지가 안 보여서 정클립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프레임을 추가를 하시고요. 여기 와서 조절을 하시면 당연히 애니메이션 효과가 들어가시겠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다이나믹 키프레임을 쓰시면요,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 효과를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주 쓰이는 기능입니다. 화면을 조금 좀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쓰이는 기능으로서 뭐가 있냐면요, 스피드 체인지가 있습니다. 스피드 체인지. 그래서 스피드 체인지를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스피드 체인지에는 우선 구간별로 스피드 체인지를 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 한 클립의 전체 스피드를 체인지를 하는 게 있고요.
또는 그 스피드 체인지를 자연스럽게 가변적인 속도를 가지고 부드럽게 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 보시면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메뉴를 보시면요, 체인지 스피드가 있고요, 리타임 컨트롤이 있고 리타임 커브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세 가지가 바로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체인지 클립 스피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속도를 넣는 게 나오는데요, 2배속이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배 속도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리플을 해서 뒷단이 좀 당겨오면 좋겠죠. 그래서 체인지를 하시면 다음과 같이 자동적으로 당겨져 가지고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게 아니라 확대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을 정해서 조절을 하겠다. 그러면 무엇을 하실 수 있냐면요, 체인지 리타임 컨트롤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타임 컨트롤을 클릭을 하시면요, 다음과 같이 퍼센테이지로 해서 구체적인 수치가 보이는데, 이 기능이 뭐가 틀리냐 하면요, 가변적으로 스피드 포인트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시면 뭐가 있냐면 Add 스피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Add 스피드 포인트를 통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영역별로 스피드의 값을 가변적으로 지금처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렇게 바꾸다 보면요, 속도가 갑자기 급격하게 변하는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그것이 조금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커브라는 툴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클립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리타임 커브가 있습니다. 리타임 커브. 그래서 리타임 커브를 클릭하시면 지금 좁아서 잘 안 나오는데요, 밑에 쭉 확대를 해 보시면 다음과 같은 인터페이스가 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포인트를 바탕으로 해서 속도가 급격하게 변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 포인트에다가 베지어 곡선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 속도를 대단히 완만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속도의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빈치 리졸브에서 활용 가능한 에디트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음 설명드렸었던 것과 같이 컷 페이지가 있고요, 에디트 페이지가 있습니다. 컷 페이지는 아주 빠른 스피드를 중심으로 한 아주 효율성 있는 편집이라면, 에디트 기능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를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다빈치 리졸브 편집 기능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에디트 페이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